위법 대 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자, AI 그림에서 위법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수첩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늘 보던 그대로 우리 웃는 그림은 사실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네, 익숙한 광경 같네요. 일단 장례식장 같이 보이고요. 네네. 이게 슬퍼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싸우시네요. 장례식장에서 싸울 일 뭐가 있을까요?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뭐 그쵸.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형이 뭘 잘했어? 그러니까. 네, 네가 한 건 뭐야? 말이지 이제. 장례식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다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또 장례식장에서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런 일이 사실 굉장히 저희는 많이 접해서 주로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남은 유족들이 싸운다라는 건 결국에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좀 동작 힌트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퍼포먼스 오늘 오랜만에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오. 어떠신가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동작 힌트. 네, 뭐 저는 알 것 같아요. 세미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네. 쓰는 것, 죽음과 관련해서 유언. 유언. 진짜. 그렇죠. 유언 유언이죠. 쪽으로 저도 좀 마음이 네. 기우는데 결정적인 그림 힌트 나갑니다. AI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나왔네요. 맞네요. 맞아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경우가 네. 보통 이제 또 유언장의 내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런데 자, 유언장에 얽힌 오늘의 법률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자, 예전에는 유언장이 죽음에 임박하면 쓰는 거다. 자식이 부모한테 유언장 혹시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꺼내기 어렵죠. 예, 뭐 지금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뭐 이런 얘기 뭐 듣기 쉬운데 오늘 유언장 얘기를 하면서 좀 짚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언장을 미리 많이 준비하기도 한다고 하죠. 네, 뭐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재산상으로 이제 뭐 남아 있는 분들이 다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미리 써놓고 좀 그때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좀 슬프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은 사실은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길 때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유언장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유언장을 그러면 그냥 또 막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세미 씨? 저는 그냥 막 편지처럼 상속인들에게 나는 뭐 뭔가 바라는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조언하고 싶은 거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쓰지 않아요. 이게 형식이 있나요? 그냥 또박또박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깔끔하게. 그래도 뭔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화 보면 네. 보통 그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받아줬어요. 이렇게. 이 대신 읽어주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뭐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게 좀 그 유언이 우리는 아까 기자님들 이렇게 쓰는 거 했으니까 네. 종이에 이렇게 뭐 자필로 쓰는 네, 것만 네.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좀 방식이 좀 다양한가요? 민법상에 딱 정의된 유형은 5가지예요. 네. 자필증서, 녹음, 녹음. 네, 공정증서, 그리고 비밀증서, 구수증서. 구수증서? 구수는 말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옆에서 이제 받아서 적어서 기록하는 건데 이렇게 5가지만 유언의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유언장은 형식이 생명입니다. 형식을 법률상 민법에 유언은 이렇게 써야 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굉장히 형식을 까다롭게 잘 지켜야 되는 법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필 유언이 가장 흔한 방식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 네, 자필 유언장이고요. 잘 쓴 것 같은데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희로 유언장. 나의 모든 재산은 첫째 김장남에게 준다. 모두 내 뜻을 따라주길 바란다. 2026년 2월 김희로 씀 하고 지장까지. 아, 저게 효력이 없어요?
네. 이게 효력이 없대요. 기자님 뭐가 문제 같으세요? 너무 짧나? 더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내용이 충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자필로 심지어. 세민 씨 네. 뭐가 문제 같아요? 2월 며칠인지 안 써서 그런 거. 날짜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쌤이 일단 맞아요. 아, 그래요? 날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했던 네, 말인데. 정답이에요.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일단 자필 증서의 요건은 전체 내용이 다 자필로 써야 돼요. 네. 자필로 쓰고 작성한 연, 월일, 날짜까지 세부적으로 모두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명, 유언하는 사람의 성명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이나 지장 이런 식으로 날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자신의 주소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주소를 네, 또. 살고 있는 곳에 동호수까지 분명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주소가 또 기재되어 있지 않죠. 자필로 이렇게 유언장을 쓰다가 주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용만 남기면 되겠지라고 하면 사실 저게 나중에 더 큰 분쟁의 사실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유언을 본인이 직접 나오는 그런 영상으로 남기면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 효력이 있나요? 네, 영상으로. 지금 영상의 방식은 민법상으로 녹음 유언이 되는 거거든요. 영상은 녹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녹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녹음의 유언의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어떤 걸 갖춰야 하냐면 유언자가 일단 내가 뭘 유언하는지 말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성명을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 원리를 똑같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증인이 이 사람 이렇게 말한 거 맞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확인한다라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상에 같이 등장해요. 네, 근데 이 증인은요 네. 또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하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상속인의 어떤 뭐 배우자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 네, 그 상속으로부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당연히 사람. 또 성인이어야겠네요. 네, 미성년자는 될 수 안 없습니다. 되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유언장을 들고 찍으시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새로운 방식인데 제가 볼 때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네. 들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또 그것도 이제 실물도 읽어야죠. 있고. 네. 자필 증서 요건을 갖췄으면 그것만 그거를 확인되면. 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 뭐 네. 받으실 게 많이 있으시죠? 있나 본데요, 자꾸. 저요? 제가 남기려고. 유독 좀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예시를 다시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희로 씨 유언장 있었잖아요. 네. 장남에게 다 주라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적 요건을 다 갖췄으면 그럼 이제 다른 자식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요? 네, 장남을 유독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사실 그 고인의 뜻인데 만약에 이제 김희로 선생님이 남자분이시고 남겨진 유족으로 부인과 또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네. 상정을 해보면 이때 김희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인은 부인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자녀들은요, 장남이건 막내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요. 다만 배우자만 1.5의 지분을 받거든요. 50점 1.5에 50%가 더 붙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장남은 사실은 뭐 저렇게 전체를 다 주라고 유언을 했지만 저런 경우에 법정 상속인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녀들 같은 경우 직계 비속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또 변화가 많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그 일부 유족들이 불합리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이 가수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20년 넘게 그 구하라 씨가 어릴 때부터 이미 연락을 끊고 있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게 네.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이 유류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이후 구하라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하라법 시행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이제 생전에 상속권 박탈 의사를 미리 이제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언이 만약에 없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이 사람은 상속권 없어야 한다라고 그런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언장이 큰 의미는 그래도 그럴 수 사실은 있겠네요. 원래는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류분이라면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꼭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언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고 유언장 문화도 아직은 자리 잡지 않았는데요. 해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집트는 네. 그 유언장을 많이 씁니까? 유언장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법보다 꽤 오래된 법이거든요. 1946년에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금히로 씨의 유언장 같은 경우는 이집트 기준으로 발효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누군가 특정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 법에 의하면 유언은 재산 중 3분의 1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누구에게 줄 수 있고 재산 중에 3분의 1은 네, 남은 3분의 2는 죽고 나서 가족들에게 법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물론 유언 얘기를 하면 사실 죽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언장 보관 제도가 따로 있어요. 내가 유언장을 썼다. 그럼 그냥 정부에 맡기면 돼요. 그럼 거기서 보관해 두다가 사망 신고가 되잖아요. 그럼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의 유언장이 이제 가족에게 상속인들에게 통지됩니다. 그렇군. 자, 마지막으로 법적 요건 때문에 유언장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하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기려면 이렇게 해라. 전문가로서의 뭐 조언 있을까요? 그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변호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증인이 유언을 전문을 기록하고 증인 두 명이 낭독하고 이제 마지막에 유언자가 서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실은 굉장히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직접 모든 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내고 맡기는 측면에서는 조금 편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요거를 알아보시는 걸 좀 비싸지 추천합니다. 공증 자체는 공증 수수료 규칙이 따로 있는데 최대 300만 원은 넘어갈 수 없어요. 공증 자체는요. 그리고 이거는 최대치의 경우이고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조금 그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재산 가액의 한 0.15% 정도가 기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재산 됩니다. 가액의 0.5%. 네. 자, 이 유언 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니까요. 유언장 작성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어로의 사건 수첩 단어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유언은 미리, 집행은 멀리 또 하겠습니다.